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말하기 습관이 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갈등과 오해를 만들어내고 행복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인생이 변화하는 말하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말투에 대해 황시투한 저자의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좋게도 하고 혹은 나쁘게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내 몸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상수를 주는 사람은 블랙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언어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흰 고양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선을 훔쳐먹으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꼬리가 긴 흰 고양이를 절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긴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며 생선을 훔치려 하는 흰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는다면 하루 동안 기분이 안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겠죠. 이렇게 불쾌한 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다면 나도 모르게 불쾌한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의 부정적인 영향이 스며들게 됩니다. 말의 초점에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바로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흰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흰 고양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마 라고 말하면 더 긴장하게 되고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 정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닌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울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매력입니다. 이 말을 잘 활용한다면
인간 본래의 선한 모습을 끌어낼 수 있겠죠. 반대로 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등을 낳아가 폭력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 둘 다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불러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태양 같은 사람이 될 수도, 블랙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의 아이가 시험지를 보여줬는데 5문제 중 1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아이는 가만히 서서 눈을 말똥말똥 뜨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1문제 틀렸네? 라고 말하실 건가요? 그랬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이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질 것이고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4문제나 맞췄는데 왜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지? 엄마 눈에는 틀린 1문제밖에 안 보이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대에 가득 찬 아이의 마음을 짓밟는 부모는 블랙홀 같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부모를 피하게 되겠죠. 이렇게 남의 문제점만 골라서 지적하고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것이 바로 블랙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와, 5문제 중 4문제나 맞히다니 정말 대단한걸? 여기 2번 문제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 그렇지, 이렇게 고치면 만점이네. 바로 이해하고 수정하다니 대단한데? 이렇게 말할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감을 얻고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 같은 사람과 태양 같은 사람의 차이 깨달으셨나요? 이들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룬 것은 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루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반면 태양 같은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 이룰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죠. 여러분은 평소 말할 때 어떤 편이신가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이고 그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나요? 주위에 태양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태양이 되겠죠. 하지만 블랙홀 같은 사람밖에 없다면 내가 먼저 태양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태양과 블랙홀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태양을 낙관주의자로, 블랙홀을 비관주의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초점이 다르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낙관주의자는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일이 잘 풀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비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낙관주의자는 역시 난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이건 잠깐일 뿐이야, 좋은 일은 언제나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았을 때 낙관주의자는 와, 간만에 개똥 한번 밟았네 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일을 한 번뿐인 걸로 여기지만, 비관주의자는 길 가다 똥이나 밟고 내 인생은 대체 얼마나 더 재수가 없어지려고 이러나 하고 말하며 안 좋은 일이 늘상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시험을 잘 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낙관주의자는 역시 난 똑똑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 운 좋게 공부한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어쩌다 한번 좋은 결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비관주의자이신가요? 낙관주의자이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낙관과 비관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고, 비관주의자는 보다 더 깊게 인생을 음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비관적인 성격 덕분에 더 깊게 인생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감동적인 노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낙관은 공경에 처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관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크게 좋거나 나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낙관과 비관 모두 다 기질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 태양 같은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기질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애써 우리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나는 무조건 낙관주의자가 될 거야. 좀 더 비관적이게 되어볼 거야 라고 기질을 바꾸려고 힘들이기보다는 나는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태양 같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덕망이 높은 불교 수행자를 방가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 번은 한 방가반이 어느 마을에 초청을 받아 불법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는 단장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방가반은 모르는 이상 제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군요 하고 말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방가반이 또다시 이 마을에 초청이 되었는데 그는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이제는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생긴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압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방가바는 웃으며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또 마을을 떠납니다. 이 방가바는 현지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다시 마을에 초청이 되었어요. 이미 경험한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꾀를 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기로요. 방가바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았고 사람들은 계획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방가바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며 마을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황급히 나서며 그럼 방가바님이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방가바는 그들에게 성심을 다해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방가바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놀리려고 그런 것? 당연히 아니겠죠. 방가바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더 배우고 싶게 만들었고 이들의 초점을 불법은 무엇인가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틀 세우기 말 기술이라고 해요.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면 우선 이름부터 지어야겠죠. 폴더의 이름을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설정하면 우린 당연히 잡동사니 파일을 담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라 한다면 자연스레 중요한 파일들을 모으게 되겠죠.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해요. 초점을 어디에 향하는지에 따라 얻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초점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틀 세우기인 것입니다. 내가 틀을 세우면 상대방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이 내용의 이해를 돕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아들이 핸드폰을 그만하고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보죠. 만약 이때 엄마가 핸드폰 좀 그만해. 또 핸드폰 보면 압수야. 라고 강압적으로 소리치면 어떨까요? 아들은 이 말을 들은 즉시 억압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나중엔 거짓말을 하며 몰래 보기도 하는 상황이 생길 테고 그렇게 엄마와 아들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해요. 그럼 현재 아이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핸드폰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의 초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착한 아들, 이제 엄마를 도와줄 나이가 되었지? 엄마랑 청소부터 하고 할까? 아니면 공부부터 하고 할까? 이렇게 온화하게 말하면 아이는 두 가지 질문 중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던 핸드폰은
자연스레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고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겠죠. 이렇게 심리에 따라 틀을 세우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선택형 질문으로 문제를 대체해보는 것 어떨까요? 이것은 서로 부딪힐 일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결정권도 상대방에게 넘겨줌으로써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주관이 있고 그 주관을 바꾸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죠. 하지만 틀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틀을 세워서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선택의 자유는 놔둔다면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틀 세우기는 회사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사들은 요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어요? 본인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부하 직원에게 하곤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틀을 씌우고 그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틀만 좀 바꾼다면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당신에게 아직 발휘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상대 초점은 온전히 자신의 역량에 맞춰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전보다 훨씬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리더는 상대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고 좋은 리더는 상대를 끊임없이 성장하게끔 한다고 해요. 이 두 리더의 차이는 본인이 어떤 틀을 세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틀 세우기는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겠죠. 난 왜 실수만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사장은 나만 싫어하지? 이런 질문은 오로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르죠. 이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지? 내가 실수한 건 뭐 때문일까? 한 차례의 폭우가 지나간 후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땅에 진흙탕을 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 속에 있는 틀이 우리의 초점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주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결국 나 자신이 알려준 거라고 해요. 상대방이 나의 말대로 행동하길 바란다면 그에게 틀을 세워주세요. 나를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틀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영향을 줄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로 지금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을 조심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시토한 저자의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말버릇, 말 습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말 습관은 좋게 들리면서 말투가 부정적이라며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초점만 조금 바꿔도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화하며 결국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고 현명한 말투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